반갑습니다. 지금 6.3 대선이 불과 이제 9일 남았습니다. 한 자리 숫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선이 다가와서 한쪽에서는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산역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인 이유는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어서 걱정에 앞서 애국심으로 이곳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침묵하고 대한민국이 무너져가고 민주주의가 말살되어가는 속에서도 침묵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다들 먹고 살기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라, 사법부 지키자, 삼권분리 붕괴되어가는 이 대한민국 현실 앞에서 침묵할 수 없어 나오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어제 서울시청역 시청 앞에서 집회가 있어서 제가 걱정도 되고 해서 목소리를 높였더만 목이 쉬었습니다. 좀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현재 대한민국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대한민국이 6.3 대선이 어떻게 결과가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느 한 분야 기울어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화계가 저는 이렇게 많이 기울인 줄 몰랐습니다. 3일 전에 저랑 이영돈 PD랑 같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라는 영화를 개봉했는데 영화 개봉하려고 해도 관객들이 보고자 하는데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CGV에서 영화 개봉관 스크린 확보를 해주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현재 감옥 가 있는 그 사람 영화가 개봉되는데 480개 개봉관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영화 개봉하려고 하니까 10분의 1 48개만 오픈해 줬습니다. 영화가 좋은 영화인지 나쁜 영화인지는 관객들이 평가할 문제 아닙니까? 기회를 줘야 하는데 아예 영화 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같은 날 개봉한 전장의 유산이라는 6.25 전쟁을 다룬 영화 역시 감독께서 똑같은 말씀을 저에게 호소해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개봉 전날에 힘있는 모 회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영화 개봉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좀 힘써 주십시오. 회장님 부탁드렸는데 알아보겠다 하더니만 다음날 답변이 왔습니다. 그분도 대기업의 회장님입니다. 이름 되면 하실 분이지만 놀랍게도 외압이 너무 크다 하면서 기업 회장인데도 불구하고 더 높은 곳에서 거대한 세력에서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 개봉은 위에서 압력이 들어온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저는 앞에 앉은 2030 청년들이 지금 많이 앉아 계시는데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이 현실을 알려주면서도 대한민국이 참으로 이렇게 많이 기울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도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거꾸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영관을 처음에는 48개만 열어줬는데 관객들이 영화 빨리 개봉해달라고 압력을 가하고 요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현재 롯데시네마 CGV 메가박스에서 무려 이제 2배 넘는 100개 상영관을 열어줬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저랑 같이 영화를 관람하신 것도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과시하거나 누굴 자랑하려고 보러 온 것이 아니고 그 영화 많은 분들이 보는데 청년들이 많이 보니까 대통령 어려울 때 함께해서 준 청년들께 미안하고 그때 아스팔트에 나와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온 전환길에게도 미안하다는 심정으로 인간적인 미안함 때문에라도 영화를 봐야 되겠다면서 보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현재 16등에서 시작해서 영화 순위에 현재 5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현재 1위가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인데 조만간 톰 크루즈랑 전환길이가 경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대선이 9일 앞으로 왔지만 부정선거 이야기는 전환길만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도 이야기했고 김어준도 이야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선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역시 부정선거를 이야기할 때 음모론 아닌가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닌가 21세기 첨단 디지털 시대에 무슨 부정선거인가 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제가 먼저 깨어났습니다. 먼저 깨달았습니다. 많은 부정선거 전자개표 전산화돼서 전자개표 과정에서 전산 조작이 되는 걸 눈으로 보고는 제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화를 만들었고 이 영화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코페르니쿠스가 처음에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지구는 돈다라고 했을 때 미친놈 아닌가 라고 했지만 우리는 지동설이 옳다는 걸 다 알게 된 것처럼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마찬가지로 실체 아닙니까? 전환길이가 없는 걸 가지고 제 오른 손목을 걸고 이러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화는 우리 대한민국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바뀌는 게임 체인저 곧 혁신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영화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보시면 압니다. 눈으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조작이 되어가는지를. 그리고 미 대사관 앞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께 미국에서도 대한민국 선거 국제선거 감시단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는데 오늘 저녁 5시에 미국에서 국제선거 감시단 6명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틀 뒤 화요일날 오전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및 간담회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아프리카 나라도 아니고 어떻게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인 투표권에 대해서 부정을 저지르고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안 믿는 분들께 부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영화 이제 전국적으로 제주도도 원래 개봉 안 해줬는데 관람객들이 요청함 덕분에 개봉되고 전라도 지역에서도 개봉되었고 부산에서도 개봉되었습니다. 이곳이 부산이니까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말씀드릴까요?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부산대학교 안에 메가박스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개봉해주기로 했는데 현재 영화 상영 중에 문제가 생겼다는 핑계로 25, 26, 27일까지 상영하지 않겠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많은 현재 문화계에는 외압이 셉니다. 조국 영화는 개봉하는데 480개 영화 개봉하라고 스크린을 열어주는데 이런 전장의 유산이나 이런 우파 영화는 개봉 자체를 안 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미 영화계를 비롯해서 문화계는 이미 90%가 좌파들이 장악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께서 영화를 다 보시고 여러분 제가 주장하는 것에 반박 한번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 후보도 어떤 유권자들도 여당도 야당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치루어서 80 넘은 할머니께서 휠체어 타고 나와서 한 표 투표권 행사하려고 하는데 그걸 도둑맞지 않게 해달라, 공정하게 해달라는데 이것을 반대할 사람 어느 누구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음모론이라 치부할 게 아니고 없는 사실을 가지고 똑똑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고 똑똑한 서울대 박성현 통계학과 1인자 교수님께서 이런 통계는 이런 부정선거로 나타날 가능성은 동전을 25,000번 던져서 전부 다 앞면이 나올 가능성보다 더 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디 문학의 영화에 관한 것, 부정선거에 관한 것은 그 영화를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한쪽으로 더 기울어진 곳이 무엇이냐면 바로 언론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기업이 선포되었는데 똑같은 하나의 비상기업을 두고 국민들이 두 조각 나는 걸 저는 지켜봤습니다. 왜 그럴까? 그 원흉은 바로 언론 때문이었습니다. 언론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보도해 주지 않고 특정 정치 편향대로 보도를 해주다 보니까 국민들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세뇌되어서 결국은 국민들이 둘로 갈라지고 분열되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제 신조 아닙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지난 4월 1일에 전환길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언론사를 만들었는데 어제 그저께 또 고발당했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전환길이 지금 4번째 고발당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있을 수 있는 그리고 너무나 문제가 많은 선관위를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전환길을 고발했습니다. 당시에 헌법재판소에 불이한 재판관들 많았지 않습니까?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또 전환길을 고발했습니다. 제가 선관위를 비판하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왜 저를 고발합니까? 그 뒤로 일어났던 일들은 전환길에 대한 어마어마한 프레임 씌우기와 탄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오늘처럼 연설했는 모든 영상들이 지금도 제 유튜브와 많은 유튜브 채널에 올라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검색해 보십시오. 언제나 저는 대한민국의 갈라치기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외쳤고 언제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한미동맹을 강화하자, 법치와 공정과 상식을 주장했는데 누구나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주장했는데 제가 폭력을 조장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평화를 외쳤고 언제나 화합을 외쳤는데 전환길이 극우론자로 몰려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전환길이 두려운 것입니다. 지난 알다시피 1월, 2월, 3월 탄핵반대 집회 때 전환길이 한번 나타나면은 30만 명, 100만 명 모이고 제 유튜브 채널이 400만 건 조회수를 기록하니까 그 뒤로 신고를 일방적으로 해서 제 꽃보다 전환길 채널이 20분의 1 토막을 냅니다. 지금 전환길 뉴스 검색해 보십시오. 전환길은 안 뜨게 되어 있습니다. 전환길을 검색하면 전환길 뉴스가 안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얼마나 전환길을 그들이 두려워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국민만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분열이나 폭력을 조장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온유와 평화와 그리고 사랑을 외치어왔는데 재난길이가 극우로 자라니 저는 여러분들 많은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화계와 언론계를 말씀드렸지요. 더 심각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현재 대한민국 2025년 오늘 이 평화로운 부산역 광장 다들 자유롭게 놀러도 다니고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저는 이 평화가 곧 이 자유함이 조만간 무너질 수 있는 극단적 위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5가지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2달 전 중국이 서해안 인공구조물을 설치했다는 거 아시죠? 양식장 맞는다 했지만 남중국해 사례를 보면 군사기지로 바뀔 겁니다. 미사일 기지가 우리와 중국 사이 잠정 수역에 설치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아래 아닙니까? 중국이 일방적으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 27일까지 일방적으로 항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네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언론인이기 때문에 있는 사실만 말씀드립니다. 2022년입니다. 3년 전 통계에 의하면 여의도 면적 7배를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7배가 아니라 더 많은 중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지난해죠. 2024년 외국인이 구입한 부동산 중에서 중국인이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이죠. 서울 용산 미군기지 옆에 1km 옆에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1km 옆에 650평 1천억대 부동산이 새로 밝혀진 사실이면 소유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여서 개인이 땅을 가질 수가 없죠.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 가서 부동산을 살 수가 없습니다. 중국인들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의도 면적 7배 그리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미군기지 옆에 그 중화인민공화국 소유의 땅들은 유사시에 중국인이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 소유로 바뀐다는 것은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영토를 이만큼 잠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로 놀라지 않네요. 가까이서 보면 삼다수 잘 안 보이지요? 멀리서 보면 잘 보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안 보이지만 멀리 떨어져 보면 더 바이블 보입니다. 우리나라 위기는 우리가 못 느끼지만 미국이 경고했습니다. 지난주에 주한 미군 사령관 브랜슨 미군 사령관이 공개 경고했습니다. 다가오는 6.3대에서는 한미 관계 교차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별로 안 놀랍습니까? 이 말은 다가올 6.3 대선에서 한미 관계가 완전히 교차점이 깨어지는다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아닙니까? 미 국방부에서 발표했죠. 주한미군 4,500명 철수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미국이 거꾸로 이번 6.3 대선에서 결과에 따라서 한미관계가 두도각 나고 이제 지난 70여 년간 우리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려왔던 한미동맹이 깨어지고 대한민국은 다시 안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 아닙니까? 이러다지 이번 6.3 대선이 얼마 중요한지를 못 느끼겠습니까? 뿐만 아니지요.
안보 위기에다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현재 범죄자가 유죄 판결 받게 되니까 사법부를 없애겠다, 삼권분립을 없애겠다, 대법관을 탄핵하겠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배웠지 않습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삼권분립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지금 그 법원마저도 대법관마저도 탄핵한다는 게 상식이, 여러분 이게 과연 말이 됩니까? 그리고 유신 독재도 없었던 일이 발생하고 있지요. 과거에 1987 민주화운동 할 때도 스스로 신성한 종교 명동성당에 가서 시위하고 있는데 경찰력이 절이나 교회나 성당에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의 현재는 2주 전 아닙니까? 교회 경찰 압수수색하고 담임 목사실을 압수수색하고 목사님 휴대폰도 압수해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 답변해 보십시오. 독재에 맞서서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공정, 상식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지금 무너져 가는데도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 지금 비굴하게 침묵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 답변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다가올 6.3 대선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를 뽑을 것인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울 위에다가 달아보십시오. 어느 후보가 과연 한미 동맹을 통해서 안전하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킬 것인가? 어느 후보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을 존중할 것인가? 어느 후보가 법치와 공정과 상식을 존중할지. 무엇보다 우선인 것은 지금 대한민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과 문화계든, 그리고 더 나아가 중국이 우리나라를 다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쟁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지만 비상기업 선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국가 세력 척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후보 저울 위에 달아보고 부디 우리 후손들, 청년들, 미래 세대들에게 지금처럼 풍요로운 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한미동맹을 통해서 안보를 튼튼히 할 후보가 누구인지, 그런 나라를 우리가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모든 대선 후보들께 묻겠습니다. 전환길이 주장한 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한미동맹을 지켜서 안보를 튼튼히 하자, 자유와 민주주의와 법치와 공정이 존중되는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자는데, 과연 전환길의 주장에 반박하는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는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할 그런 독재자가 될 후보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느 후보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전환길이 경고한 대로 네, 말씀하십시오. 곧 대한민국은 잘못되면 한미동맹이 깨어지고 이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번영이 다 무너질 수 있음을 전환길은 경고합니다. 한 번 무너진 자유는 언제 되찾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히틀러가 그랬지 않습니까?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를 다 장악한 히틀러, 그 나치주의의 독재에서 나타났던 게 무엇입니까? 600만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걸 잊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유권자들분께서, 우리 국민들 깨어있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투표를 하셔서 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성숙된 유권자 기준을 가지고 투표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뜻이 관철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대학볕에 2시간 30분 동안 앉아 있었는데, 오늘 제가 특단의 선물을 드려서 아파 죽어도 투표하고 죽어야죠. 투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신랑 부르면서 자유우파는 혈액이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전부 다 자기가 가져가서 정상적인 곳에 버리고 집에 가져가서 소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대한민국 파이팅! 한국교회